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다시 한겨울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미 밤사이 내린 눈으로 곳곳이 하얗게 뒤덮였고요. 지금도 눈이 오고 있는데요. 때 아닌 습설로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까지 발효된 상황입니다. 오늘 늦은 오후까지 눈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강풍과 천둥 번개에 우박이 예보된 곳도 있는데요. 예상 적설량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10에서 30cm, 많은 곳은 40cm 이상이고요. 강원 내륙은 5에서 15cm, 많게는 20cm 이상입니다. 오늘 감속운전 해주시고 도로 살얼음에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히 다녀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설물 관리도 잘해주시고요. 오늘 한낮에도 기온 5도 안팎에 머물면서 꽃샘추위가 이어지겠고 모레부터 다시 기온이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정부가 이른바 하늘이법 추진을 공론화했지만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이와 관련해 교원단체의 입장 들어보는 시간 갖고요. 원주시가 3월부터 박경리 문학공원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알아봅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이슈 점검해보도록 하죠. 3월 18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과 사이버 도박 예방을 위해 강원도 교육청이 강원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강원 스마트 쉼센터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세 기관은 고위기 청소년에게 스마트폰과 사이버 도박 예방과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예방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합니다. 횡성군이 노후 건물 번호판 교체 작업에 나섭니다. 교체 대상은 10년 넘게 지나 훼손돼 알아보기 힘든 노후 건물 번호판 6,800개 가운데 5,600개입니다. 횡성군은 3월부터 교체 설치를 시작해 5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대상 지역은 올해 상반기에는 안흥면과 둔내면, 갑천면, 청일면, 강림면입니다. 내년에는 9개 읍면 전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와 원주시,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등은 원주 충주권역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지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지자체들은 올해 7월부터 기독병원 원주 충주권역 응급의료센터의 야간과 휴일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운영비를 공동으로 분담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 중인 소아청소년 응급진료를 쉬는 날 없이 24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질환 교원 관리와 교내 안전조치 강화 등 관련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른바 하늘이법 추진을 공론화했지만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 엄태영 대변인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죠.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이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에 대해서 교육계에서도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른바 하늘이법 추진에 대해서는 이제 교사들의 반응이 부정적으로 설문조사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일단 대전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적인 일이었고요. 예.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 하지만 하늘이법 추진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강원 교사 63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법안에 긍정적인 응답은 12%에 불과했습니다. 응답자의 65%가 반대했고요.
학교 급으로 나눠보면 초등교사의 경우에는 73%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강원도 내 전체 교원의 응답률은 아닙니다만 응답자 가운데 이제 10명 중 7명이 교실 등 학교 내 CCTV를 확대 설치하는 데 있어서 반대 의사를 전했는데요. 어떤 측면에서 좀 이렇게 반대 의사를 보였다고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CCTV가 교육적인 신뢰를 깨트리고 감시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 지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요. 학생들도 학교에서 감시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CCTV는 사후 확인이나 검증의 용도로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사전 예방의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앞으로 이제 이 사건과 같은 일을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저 감시하는 네네. 수준에 그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일단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교사들의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 측면을 중점으로 살펴보면 이런 부분도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이게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부분에 이견은 없을 것 같은데요. 또 게다가 이제 개인정보와 사생활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뿐 아니라 학생들도 포함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철저한 좀 보안 체계를 갖춘다면 문제될 게 없지 않냐 이런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적어도 예방은 못해도 이제 설치를 해놓으면 뭐 나중에 진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어쨌든 좀 이런 면에서 아예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네네,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학교 안전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들도 있어야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에는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그렇죠. 네네. 하지만 CCTV가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철저한 보안 체계가 있다고 해도 CCTV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학교라는 공간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학교라는 공간은 학생과 교사가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학습하고 성장을 지향하는 곳이지 감시가 중심이 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데는 CCTV 말고도 더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교사나 학생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 중에 하나죠. 질환 교원 직권휴직에 대해서도 찬반 입장차가 갈렸다고요? 네. 응답자 전체를 기준으로 찬성이 38%, 반대가 46%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급이나 경력별로 보니까 좀 차이가 나타났는데요. 초등의 경우에는 반대가 52%인 반면 중등교사의 경우에는 36%만 반대를 했습니다. 또 1년에서 10년 사이의 경력을 가진 교사는 55%가 반대 의견을 밝혔고요. 21년 차 이상은 41%가 반대를 했습니다. 팽팽하게 의견이 좀 갈리는데요. 반대하는 교사들은 주로 질환을 이유로 교사를 쉽게 배제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가 또 우려하는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또 불필요하게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제 직권휴직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이제 학교 전담 경찰을 그럼 한 명씩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61%가 찬성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물론 경찰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진행을 해야겠지만 이제 기본적인 안전망 설치에 대해서는 이제 CCTV를 포함해서요. 이제 강력 반대 의사를 보이면서 이제 경찰 배치 같은 인력 보강에 대해서는 다소 이기적인 해석을 내놓는 건 아닌가라는 일각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교사들이 경찰 배치 같은 경우에는 찬성하지만 감시 장치 확대에는 반대하는 이유는 각각의 대책이 교육 현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전담 경찰을 배치한다고 하면 이런 지금 같은 상황뿐만이 아니라 학교 폭력에 대해서나 혹은 긴급 상황에서의 즉각적인 개입이 가능하다는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긍정적인 요소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CCTV 확대는 지금껏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를 감시 공간으로 만들고 교육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결국 교사들은 학교가 감시되길 바라는 게 아니고요. 보호받을 수 있는 그리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교원을 감시하거나 질환 교원에 대해서 낙인을 찍는 행위가 돼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이제 어쨌든 교원단체도 이번 사건을 단순히 교사 개인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그렇다면 이걸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청해 듣겠습니다. 일단 이번 사건은 특정 교사의 좀 극단적인 문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은 맞습니다. 이를 모든 교사의 문제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쵸. 대다수의 교사들은 정상적으로 교육을 잘 수행하고 있고요.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사례가 발생했으니 이런 사례들을 좀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체계는 반드시 갖춰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있는 소수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현재 학교 내에서는 교사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더라도 사전에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체계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문가와 연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서 교사가 적절한 치료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직 생애에 거쳐서 이제 언제 한 번은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휴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교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힘듦을 겪을 때 이렇게 배제나 감시 차원에서의 원치 않는 휴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휴직을 통해 충분히 회복을 하고 돌아오겠다. 그걸 또 교육당국이 지원하겠다.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특정한 사례를 빌미로 모든 교사를 감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네, 모든 교사를 잠재적 위험 요소로 간주하는 것은 불필요한 위축을 초래할 뿐입니다. 감시와 배제보다는 실질적인 지원, 조기 개입 이런 것들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결국 특정 개인의 문제를 예방하는 체계는 필요하지만 교사 전체를 감시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대다수 교사들은 정상적으로 교육을 수행하고 있고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부분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일이 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요. 그럼 앞서 말씀 주신 이제 교사와 학생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방금 말씀해 주신 뭐 정신건강 문제를 좀 지원받는 이런 부분일까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다른 부분도 더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학교 안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호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좀 특이 사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교직의 직무 스트레스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 제가 뭐 일일이 데이터를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2024년, 23년 녹색병원과 전교조에서 같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사 전체 직군에서 우울증 증상을 겪고 있는 교사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온 이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낮추는 방법도 이 기회에 좀 같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파헤쳐 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교사분들의 우울감이 어디서 비롯됐고 어떻게 좀 개선을 할 수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 엄태영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이번 3월부터 박경리 문학공원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가 이달부터 박경리 문학공원 투어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시행 배경과 함께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원주시는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로서의 원주를 알리기 위해 박경리 문학공원 투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원주시는 2019년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로 선정된 바 있는데요. 네. 유네스코가 문학 분야에서 뛰어난 창의성으로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의 도시 중에 심사를 통해 선정을 한 겁니다. 이 선정 당시에 원주시는 박경리 선생과 또 소설 토지를 집필한 장소인 박경리 문학공원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 원주시의 선정에 큰 역할을 했는데요. 네. 이 원주시는 올해부터 3월과 4월에는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그리고 하반기에는 전국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박경리 문학공원 투어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박경리 문학공원을 투어하고 해설을 들으면서 원주시와 박경리 선생의 문학적인 특징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투어에 참여한 시청 직원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투어에 참여한 직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중에 그 박경리 선생님의 이제 일대기와 그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집필하신 작품에 대한 소개를 하는 프로그램 중 내용이 있는데 조금 더 그 작품이나 선생님의 그런 세계관을 좀 이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들 이제 위대한 작가분이고 우리나라 문학을 대표하는 분이라는 거는 이제 알고는 계시지만 선생님 대표작인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긴 대하 소설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힘들다는 점도 있었는데 다가가기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 직원, 그러니까 원주시청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같이 참여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어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나요? 네, 프로그램은 총 4시간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네.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로서의 원주를 소개하고 또 박경리 작가의 삶을 감상할 수 있는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박경리 작가의 집을 해설과 함께 둘러보게 됩니다. 박경리 작가의 대표작인 토지와 또 그 외 작품의 전시를 볼 수 있고요. 작품의 집필 과정과 박경리 작가 옛집 투어가 함께 진행됩니다. 모두 해설을 들으면서 투어가 진행되고 또 체험 공간도 마련이 돼 있는데요. 소설 토지를 탈고한 장소인 옛집에서 토지의 맨 마지막 문단을 필사하는 필사 체험을 진행하고 또 북카페 전시 등도 진행이 됩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미리 진행한 이번 상반기 프로그램의 반응이 좋았던 만큼 하반기부터는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투어의 신청을 받아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인데요. 원주시 문화예술과 창의도시팀 서지영 팀장에게 투어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관해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올해는 상하반기 직원 교육과 전국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교육청 학교와 함께 전국의 학생들에게도 원주시의 박경리 선생님의 소개와 문학적 가치를 알리고자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 결과 피상적으로만 알던 박경리 선생님에 대해 잘 알게 되어서 좋았고 감동도 받았다는 여러 직원들의 후기가 참 많았는데요. 그래서 올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시청 직원, 중고생 외에도 일반 시민분들에게도 해설이 있는 탐방 프로그램이 개설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좀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번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앞으로 좀 어떤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곧 박경리 문학의 집은 개관 10년 만에 첫 리모델링도 진행합니다. 네. 시설과 함께 전시 내용도 새롭게 바뀔 예정인데요. 이후 하반기 진행될 박경리 문학 투어 프로그램은 전국 중고등학교의 단체 학교 참가 희망을 받아서 학교와 인원에 따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주시의 문학적 자산인 박경리 작가와 또 이 작품의 가치를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원주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죠. 이제 박경리 문학공원 관련 소식이었는데 하반기에 전국의 학생을 대상으로도 이제 투어 프로그램 운영이 시작이 되면 우리 지역에서 많은 참여와 관심이 이어지면 좋겠네요.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연결합니다. 최두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봅니다. 원주시 신림면에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의 규모가 커지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고요? 네, 원주 신림면 신림 3리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신림 3리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하는 데 이어 올 2월 말 인근에 추가 시설 설치에 대한 발전 인허가를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에 접수했습니다. A사는 기존 3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총 발전량 5,0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3개소를 설치할 뿐 아니라 인근 500m에 떨어진 2만 제곱미터 부지에 총 3,100kW 규모의 시설 4개소를 추가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시 주민들은 집중호우 시 산사태, 하천 범람 등을 우려하며 태양광 발전 반대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사업 백지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시설 설치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반대하던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시설 규모가 더 늘어난다고 하니까 반발이 더욱 거세졌을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이 어떤 입장을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이처럼 최근 A사가 사업 규모를 늘린다는 것을 알게 되자 주민들은 더욱 거세게 반대하는 중입니다. 이만섭 신림 3리 태양광 발전 반대 대책위원장은 반대에도 사업 확장을 위해 추가로 허가를 접수하는 것은 무슨 경우냐면서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업체가 형식적인 대책만 내놓고 있는 만큼 주민들은 사업 백지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반대 대책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로 집회 및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원주시 관계자는 아직 A사가 발전 인허가를 접수한 것 말고 추후 진행된 행정 절차는 없다며 A사와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만큼 이를 중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갈등이 잘 마무리되길 바라보고요. 자, 다음으로 원주시와 관련된 횡성 소식 들어봅니다. 원주시 소초면의 지명이 이제 치악산 면으로 변경되는 것과 관련해서 횡성 지역민들의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요? 네, 원주시 소초면 명칭을 치악산면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에 대해 횡성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원주시의회는 앞서 지난 10일 열린 임시회에서 광문군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소초면 지명을 치악산면으로 변경하는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소초면 명칭 변경 추진은 연초 원광수 원주시장의 읍면동 순방 자리에서 소초면은 지역 대표 자원이 치악산을 지역명에 접목해 정체성을 강화하고 치악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치악산면 변경을 위한 준비 작업이 구체화되면서 횡성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횡성 지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건가요? 네, 횡성군 강림면, 안흥면, 오천면, 횡성읍 등 지리적으로 치악산과 밀접한 지역 주민들은 공동의 랜드마크이자 자산인 지역 명산 치악산을 특정 지역에 독차지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강림면의 경우 치악산 동쪽에 위치해 면 지역의 상당한 면적이 치악산 국립공원구역과 겹쳐 주민들의 자긍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국립공원구역 추가 해제 등 치악산을 활용한 지역 발전 노력을 기울여온 지역 사회단체들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과 함께 치악산면 명칭 반대를 위한 조직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장신성 전 횡성군수는 치악산은 주변 여러 지역에 걸쳐 자연환경, 역사, 인문학적으로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 독점할 수 없는 공공의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원주시 소초면이 치악산 면으로 변경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양측의 갈등이 좀 좋은 방안을 찾아서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영월 소식 들어봅니다. 영월군이 앞으로 드론을 활용해서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친환경 기술 선도 지역으로의 발전을 꿈꾸고 있다고요? 네, 영월군이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산림 조성 및 관리 방안을 추진하며 친환경 기술 선도 지역으로 나갑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악 지형에서도 드론을 이용해 나무를 심고 가꾸는 방안이 실증 사업을 통해 연구되면서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한 혁신적인 모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지난 11일 세종시 베스트 웨스턴 호텔에서 국토교통부와 2025년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 공동 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영월군은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통한 드론을 활용한 정밀 식재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월군은 우선 오는 11월까지 군유지 일부를 실험 대상지로 지정하고 상지대와 함께 드론을 활용한 소나무 심기 및 관리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드론을 활용한 산림 조림 방식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나요?
네, 드론을 이용한 산림 조림 방식은 기존의 수작업 방식과 비교해 접근성과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특히 이번 실증 사업에서는 묘목의 활착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어린 묘목의 끝자락을 뾰족하게 만들어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물 공급 및 영양분 전달 시스템까지 포함한 연구를 진행해 앞으로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산악 지형에서도 효과적인 산림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이번 사업은 2019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서 영월군이 선정되면서 추진된 것으로 강원자치도 내에서는 영월군과 원주시 두 곳만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예, 끝으로 평창 소식 들어봅니다. 평창군 의회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고요? 네, 지역의 저출산 문제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제30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평창군의회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가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평창군의회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상담실에서 도의회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그리고 도청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관련 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소멸 문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모색했습니다. 예, 오늘도 지역별로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였습니다. 3월 18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김상열, 구성 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